자, 그런데 직접적인 불이 크게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대학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기름에 불이 붙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예. 물을 끼얹는 바람에 팍 튀어가지고 예. 천장으로 오른 거거든요. 이게 기름이 자, 뜨거운데요. 예. 물을 부으면은 이게 물이 갑자기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게 부피가 한 1100배로 팽창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기름하고 불하고 같이 확 터져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네.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화재 진화와 관련해서 우리 상식과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가지고 부으면은 오히려 기름이 밖으로 튀면서 불이 더 밖으로 확산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네. 우리가 상식적인 오류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요번 화재 같은 경우는 명확히 얘기하면 뭐 기름 화재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고기를 굽다 보면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불은 무조건 물로 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붓게 되면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올라타서 화재를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가스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을 끄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불에 탈 수 있는 가스라고 하는 연료원을 차단하는 것, 즉 밸브를 먼저 잠궈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가스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가스를 잠그는 게 더 중요하군요. 그렇죠. 가스를 잠궈야지 불이 꺼진 후에도 가스를 잠그지 않으면 가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어나오게 돼서 2차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불이 크게 커져가지고 자기가 대피해야 될 때도 네. 반드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소화를 하려고 시도할 때 작은 불일 때는 소화 기름을 갖고선 소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 초기 소화에 실패해서 화재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되면은 소화를 포기하시고 빨리 피난하시고요. 피난하신 다음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요새는 이제 초고층 건축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래층으로 피난을 하는 경우에 빨리 피난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에 정전이 되면 멈춰서고 그 안으로 연기가 들어가서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화재 시에 피난 행동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피난할 때는 무조건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피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허리나 고개를 숙이게 되면 보행이 불안전해지고 앞에 보이는 가시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난과 관련된 경로 선택이나 정보를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기 코와 같은 호흡기에 연기 냄새가 강하게 느껴질 때 허리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의 상황에서는 빠른 걸음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화재 시에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연기가 보이면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피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성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건축물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불법 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하는 것도 이제 원래 담당 군수라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할 인력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축하면서 건축학교 제대로 하는 건축도 있을까요? 일단 준공하고 그다음에 다 뜯어서 다시 고칩니다. 이게 시골에서 일어나고 도시에서 일어나고 펜션에서 일어나고 별장에서 일어나고 모든 기관의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건축 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만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예. 우리가 부패나 원칙을 지키는 수치가 네. 세계에서 46등입니다. 예. 그 수치가 30등 되지 않는 한 저는 이게 안 돼요. 글쎄, 그렇게 꼭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리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사진을 다 찍어서, 네. 그 해당 부분을 보내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속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에 근무할 때도, 예. 그 관할 군청에 이런 데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못 찾습니다. 예. 근데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 이거는 종전에 어떤 게 나왔는데, 이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이 담당 공무원의 게을렀거나 예. 아니면 뭔가 부패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수사를 이번에 반드시 해야 당연히 돼요. 해야죠. 예. 예. 우리 최단배 변호사. 이번에 이 보험이 전혀 안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보상은, 대학생들 보상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보험이 안 들어있다면 보상이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숙박시설 보험 가입이 현재 뭐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이 문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처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러면 결국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먼저 보험사가 그것을 먼저 배상해 주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지가 않는데 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법령 같은 것을 만약에 다시 개정하거나 뭐 다시 어디 거기서 수정 같은 걸 한다면 같이 점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네. 적어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그게 숙박시설이건 아니면 뭐 유람선이건 네. 그런 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걸로 그러니까요. 특히 그거를 불법 건축물로 방치했다는 거,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